피치라고 하면 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죠. 피치, 무디스, S&P 이렇게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피치가 사실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어요, 사실. 왜냐하면 피치가 그동안 경고를 몇 번 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피치는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AA-로 유지했습니다. AA-라는 건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가 피치는 대한민국에게 인색하거든요. 등급 순위로 봤을 때 말입니다. 이게 4위입니다. AA-가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빼고 네 번째 등급이에요. 대한민국. 미국은 첫 번째 등급에 있다가 두 번째 등급으로 강등됐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4등급이에요. 4등급. 4등급의 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벨기에나 홍콩하고 우리는 같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용 등급 전망도 스테이블, 다시 말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인색한 피치가 내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치는 현재 4등급이잖아요. 무디스는 A, 스몰 A2입니다. 이거 3등급이고 세 번째 등급이거든요. 첫 번째 등급, 두 번째 등급 다음입니다. S&P도 AA로 세 번째 등급입니다. 그런데 유독 말입니다. 피치만 네 번째 등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등급에서 경고를 하더라도 그 밑으로 떨어뜨릴 거라고는 별로 생각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은요 또 모르죠.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그 아래 등급으로 떨어뜨렸잖아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봐야죠.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최악의 상태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피치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높게 봤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2022년만 하더라도 재정 적자가 110조 8천억 원 있잖아요. 2020년에는 112조고요. 그런데 2023년 현재까지 66조거든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66조에서 더 많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연초에는 내기 힘들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연말에 가면 세금을 더 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충분히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재정 긴축을 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에 대한 어떤 상황은 높게 평가한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국가 채무는 그렇게 줄지 않았거든요. 2022년에 대비해 보면 1067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8월 현재 1110조입니다. 1110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적자를 줄이기를 노력했지만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나마 재정 적자를 줄이기로 노력하는 것에 방점을 뒀고요. 여기에다가 재정 준칙을 지금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진짜 노력하는 것이 또 한 번의 어떤 신용평가 기관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피치가 말입니다. 피치가 최악의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어쩌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피치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올해 1% 성장한다고 내놨어요. 충격적이죠. 이게 노무라가 마이너스 0.4%를 아직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피치가 최저입니다. 물론 S&P도 1.1%고 무디스는 1.5%거든요. 국제통화기구도 1.4%고요. 아시아개발은행도 1.3% 그리고 세계경제협력기구 경제협력기구 OECD도 1.5%인데 유일하게 지금 피치가 1%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피치가 아직도 여지를 두고 있다. 여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라는 게 올해뿐만 아니라 피치는 내년에 대해서도 2.1%라는 아주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L자형 침체가 오래 간다 하는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예상보다가 쉽지 않죠. 경제 전망을 보면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요. 긍정보다는 아직까지 비관이 많습니다.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탈원전을 친원전으로 바꿨다. 이건 달라진 거고요. 법인세 1% 내렸다.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죠?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저는 분위기 이런 거 갖고 안 믿거든요. 저는 수치만 믿어요. 수치만.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소비를 활성화시킬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것도 단발성으로 끝난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예상보다 고난을 겪을 겁니다. 진짜 호재였거든요. 중국의 단체 관광이. 그런데 지금은 그 호재가 큰 호재가 되지 않겠다. 중국에서 안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쓰겠느냐. 이런 것 진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많이 쓰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많이 변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부가 진짜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하면 경제개혁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안 하다가는요. 큰 봉변 당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강서구청에 대한 폐인을 분석하는데 뭐 이상하게 분석해요. 제가 봐서는요. 먹고 살지 못하니까 야당을 찍은 거예요. 야당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먹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가 꼬꾸라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가. 자영업자 꼬꾸라졌어요. 지금. 완전히 이런 말씀은 죄송한데 개박살 났습니다. 그럼 자영업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요. 주 52시간제하고 주휴수당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돈 풀 수는 없으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저는 열악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개혁 잘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 대패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처럼 하면 말입니다. 지금 뭐 안보나 국방이나 외교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성과도 나오는데 경제 쪽은 지금 그렇게 많은 성과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